그날 그가 상자를 연 순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거실 구석을 비추던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장롱 깊숙한 곳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손잡이엔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고 나무 모서리는 세월의 흔적으로 닳아 있었죠. 아무 말씀 없이 그저 조심스러운 손길로 천천히 뚜껑을 여셨습니다. 상자 안에서 오래된 종이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빛바랜 흑백 사진들, 녹슨 메달 하나, 누렇게 변한 편지 몇 통 그리고 가장 밑바닥엔 낡아서 가죽이 갈라진 축구화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축구화를 꺼내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셨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사람처럼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 상자는 아버지의 과거였습니다. 가족을 위해 접어야 했던 그 사람의 꿈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부터 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평소처럼 식탁에 앉으셨지만 숟가락을 드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국은 식어갔고 반찬엔 손도 대지 않으셨죠. 그저 멍하니 텅 빈 공간을 바라보실 뿐이었습니다. 밤엔 거실 소파에 앉아 상자 속 사진을 한 장 한 장 넘기시며 긴 한숨만 내쉬셨어요. 아버지, 요즘 왜 그러세요? 어디 불편하신 데라도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셨어요. 그 눈동자엔 제가 본 적 없는 감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리움일까요? 아니면 후회일까요? 그냥 옛날 생각이 좀 나서 그래. 별일 아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목소리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키듯 말을 아끼시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놓여있던 그 나무 상자가 사라진 거예요. 아버지께 여쭤봐도 치워뒀다는 말씀뿐이셨죠. 하지만 그때부터 아버지의 일상에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어딘가를 멍하니 바라보시고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으셨어요. 마치 무언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조금씩 멀어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끝에 우리 가족이 예상치 못한 순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째 아버지는 새벽마다 집을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산책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손에 들린 건 평범한 산책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그 낡은 축구화였어요. 끈까지 정성스레 묶으신 채 그리고 주머니엔 하얀 손수건 한 장을 꼭 챙기셨죠. 현관문을 나서시는 뒷모습이 어쩐지 쓸쓸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디 가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멈칫하시더니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짧게 대답하셨어요. 친구 좀 만나러 간다. 그뿐이었습니다. 더 이상의 설명도 언제 돌아오신다는 말씀도 없으셨죠. 하지만 그 친구라는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버지께 친구가 계셨나? 그동안 누구 한 분 찾아오신 적도 전화 통화하시는 것도 본 적이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도 아버지는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셨어요. 돌아오실 땐 땀에 흠뻑 젖은 채였고 숨소리는 거칠었습니다. 엄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으셨지만 아버지는 그저 괜찮다며 방으로 들어가셨죠.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으셨어요. 밥그릇은 늘 반만 비워졌고 얼굴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마을회관에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댁이 김 선생님 아드님 되시나요? 아버님이 운동장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119가 출동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운동장. 아버지가 운동장에서 뭘 하셨다는 걸까요? 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을 땐 이미 아버지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창백한 얼굴, 가쁜 숨소리, 그리고 손에는 아직도 그 축구화가 쥐어져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심장이 많이 약해져 계십니다. 과도한 운동을 하신 것 같은데 큰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요.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무리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상자를 연 이후로
아버지는 무언가에 사로잡히신 것 같았어요. 과거가 아버지를 다시 아프게 만든 건 아닐까요? 침대 옆에 앉아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가 그 상자를 열면 안 됐어. 미안하구나. 아버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을 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우리를 맞이한 건 엄마가 내민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엔 아버지의 손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들에게. 이건 내 아버지가 남긴 편지야. 오늘 아침에 책상 서랍에 넣어두셨더구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무언가를 예감하신 걸까요? 봉투를 열기도 전에 눈물이 먼저 흘러내렸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한 통의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26쯤 되어 보이는 아직 주름 한 점 없던 그 얼굴. 옆엔 교복 입은 소년들이 함께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죠. 모두 축구공을 안고 있었고 가운데 서 계신 아버지는 호루라기를 목에 걸고 계셨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바랜 볼펜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내 제자들, 1979년 전국체전 예선 우승. 1979년. 제가 태어나기도 전 이야기였습니다. 아버지는 그때 무엇을 하셨던 걸까요? 선수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었다고 들었는데 그저 동네 운동장에서 아이들에게 공 차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코치였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의 손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떨려 있었고 곳곳에 번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가 평생 숨겨왔던 이야기를 이제야 꺼낸다. 나는 한때 꿈이 있었다. 축구를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이었지. 재능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 내가 다 날아갈 것 같았어. 1979년 우리 아이들은 전국체전 예선까지 올라갔다. 그런데 결승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 심판의 판정이 너무 편파적이었지. 우리 아이 하나가 상대 선수에게 거칠게 넘어졌는데도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고 억울한 퇴장까지 당했단다. 나는 참을 수가 없었어. 경기장으로 뛰어들어가 항의했지. 그 일로 나는 해직됐다. 협회에서 나를 문제아로 낙인 찍었고 다시는 코치 일을 할 수 없게 됐어. 가족에게는 차마 말하지 못했다. 그냥 일을 그만뒀다고만 했지. 그날 이후 내 인생의 꿈은 그 상자 속에 넣어뒀단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그 무게를 혼자 짊어지고 사셨던 거예요. 그때 옆에 서 계시던 엄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때 아버진 그 상자를 버리려 하셨어. 강물에 던지려고 다리까지 가셨대. 그런데 내가 초등학교 2학년이던 어느 날 집에 와서 그 상자를 몰래 열어보고는 안에 그림을 한 장 넣었잖니. 기억나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났어요. 크레파스로 그린 서툰 그림 한 장. 그 그림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아빠처럼 멋진 축구선수가 될래요. 아버진 그 그림을 보고 눈물을 흘리시더구나. 그리고 상자를 다시 닫으셨지. 그 후로 한 번도 열지 않으셨어.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상자를 버린 게 아니었어요. 꿈을 숨겨둔 거였습니다. 아들 때문에, 가족 때문에. 그리고 그 무게를 평생 혼자 견디신 거였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운동장에서 쓰러진 이유를. 그분은 다시 한번 그 꿈을 붙잡으려 하셨던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마지막으로. 며칠 후 저는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그 낡은 축구화와 제가 어렸을 적 그렸던 그림이 들려 있었어요. 엄마가 상자 깊숙한 곳에서 찾아주신 거였습니다. 크레파스로 삐뚤빼뚤 그린 축구공과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 글씨로 아빠처럼 멋진 축구 선수가 될래요라고 적혀 있었죠.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여전히 안색은 창백했지만 며칠 전보다는 숨소리가 안정된 것 같았습니다.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리신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 저는 천천히 다가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축구화를 꺼내 아버지 무릎 위에 올려놓았어요. 이거 기억나시죠?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축구화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갈라진 가죽, 닳아 없어진 밑창, 그 모든 흔적 위로 아버지의 손가락이 천천히 지나갔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날 마지막 경기하던 날 신었던 거란다. 목소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품에서 그림을 꺼냈어요. 색이 바래 거의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지만 아버지는 한눈에 알아보셨습니다. 그림 내가 그린 거지? 네, 아버지. 초등학교 2학년 때요. 아버지가 동네 아이들한테 축구 가르치시는 거 보고 그렸어요. 그때 전 정말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멋있어 보였거든요.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림을 받아든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나는 내게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손을 꽉 잡았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어요. 아버지는 제게 가장 큰 걸 가르쳐 주셨어요. 꿈이 뭔지, 무언가를 위해 싸운다는 게 뭔지, 부당한 것 앞에서 침묵하지 않는 용기가 뭔지요. 아버지가 그 경기장에서 심판한테 항의하신 거 저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건 제자들을 지키려던 선생님의 마음이었잖아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저 제 손을 꽉 잡으신 채 눈물만 흘리셨어요. 아버지, 이제 그 꿈 제가 이을게요. 아버지가 못다 하신 그 일 말이에요. 저도 아이들에게 축구를 가르칠 거예요. 승부보다 중요한 게 뭔지, 정정당당함이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알려줄게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더 세게 잡으셨습니다. 이제야 꿈이 다시 뛰는구나. 그 순간이었어요. 병실 커튼 사이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따스한 빛이 아버지 얼굴을 비추었고 그 빛 속에서 아버지는 한참을 웃으셨어요. 그 웃음엔 미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함만이 가득했죠. 아버지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셨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내 꿈이 끝나지 않았구나.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깊은 잠에 드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침대 옆 작은 테이블 위에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습니다. 이젠 내가 열 차례다. 며칠 뒤 저는 동네 운동장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햇살이 운동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운동장을 가로질러 달려가며 축구공을 찼습니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죠. 저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방에서 아버지의 낡은 축구화를 꺼내들었어요. 가죽은 더 갈라져 있었고 끈은 거의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버지의 온기가 아직 남아있는 것만 같았어요.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저는 아버지가 이 신발을 신고 마지막으로 운동장을 뛰셨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꿈은 나이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포기할 때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꿈은 마음이 멈출 때 비로소 사라지는 거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날 병실에서 제 손을 잡으실 때까지 한 번도 멈추지 않으셨던 겁니다. 코치님, 같이 뛰어요. 한 아이가 공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땀에 젖은 얼굴로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저는 축구화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고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운동장을 뛰기 시작했죠. 공을 차는 아이들의 모습이 아버지가 보셨던 그 제자들과 겹쳐 보였습니다. 1979년 아버지도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웃으셨겠죠. 이렇게 뛰어다니며 꿈을 키워주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지키기 위해 모든 걸 잃으셨던 겁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으로 돌아가고 운동장엔 고요함이 찾아왔어요. 저는 벤치에 다시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아버지가 남기신 마지막 쪽지를 꺼냈습니다. 이젠 내가 열 차례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그 나무 상자를 다시 꺼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었어요. 사진들, 편지들, 메달, 그리고 제가 그린 그 오래된 그림.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상자 안에 새로운 것을 하나 넣었습니다. 오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운동장에서 공을 들고 웃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그 사진 뒤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어받았습니다. 2025년 첫 수업. 상자를 닫으며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제 이 상자는 더 이상 추억만을 담는 곳이 아니었어요. 희망을 담는 곳이 되었습니다. 끝나지 않은 꿈들, 이어지는 마음들,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용기들을 담는 곳이요. 창밖으로 별이 보였습니다.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별을 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아버지의 꿈,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스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제 어깨를 토닥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고맙다, 아들아. 내가 있어서 내 꿈이 영원히 살아갈 수 있겠구나. 저는 상자를 선반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의 문은 그날 이후로 계속 열려 있습니다. 새로운 꿈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희망들을 키워내기 위해서요. 그리고 언젠가 저도 이 상자를 제 아이에게 물려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이젠 내가 열 차례다.